자, 오늘 우리 주제는 뭐냐면은 호모 모빌리언스. 이런 용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어디서 들어봤죠? 예? 예,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인류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인류. 예, 호모사피엔스죠. 그 인류가 지금 새로운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 진화를 이름 붙여가지고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딱 감이 오죠? 자, 모빌리언스 무슨 뜻일까요? 뭐 모바일 폰하고 뭐 관계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호모 모빌리언스란 과연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류가 그 과거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하면서 정말 그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실크로드부터 시작해서 대양, 철도, 자동차 이 포함한 이 네트워크인데, 자, 이 뒤에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제일 강력한 네트워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바일, 인터넷. 자,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야, 인터넷이 굉장히 강력했던 네트워크이죠. 근데 인터넷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픽스드 인터넷은 사람과 직접 결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바일과 결합하면서 소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버리죠. 그래서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로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얘기는 바로 이런 모바일 인터넷의 파괴력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잠깐 바라보면 이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복잡계가 스스로 자기 조직화돼서 질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는 이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죠. 자기 조직화, 창발성, 또 생명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복잡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가 반복성을 나타내는 프랙탈이 있고, 하나가 혼돈을 나타내는 케이오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잡계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 자기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모바일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 계속해서 인간들은 엄청나게 상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면서 인간 자체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모하는 모양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호모 모빌리언스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분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 네, 조금 한물 같죠? 예, 전지현입니다. 전지현. 자, 우리 전지현 씨,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하고 그 악수한 손에 남아있는 표피세포 하나를 가지고 저분의 DNA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 기계는 아무리 제가 뜯어놓고 나사를 풀어보더라도 나사 하나를 봐서 전체 기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와 부분이 서로 반영되는 현상을 갖는 것이 생명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 나타난 과정을 보면은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지현 씨가 아무리 이뻐도, 요즘은 누가 이쁜가요? 유리? 신세경? 네. 자, 여튼 아무리 이쁜 아름다운 미인들도 결국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신세경을 분석하는데 세포를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창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혼론적인 부분과 전체가 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자,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고승이 그 산에서 돌을 한 50년 닦아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는 투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자승한테 저 산사 입구에 저 귀한 이경수 원장님이 오셨으니 가서 모셔온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요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누구나 멀리 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투시 능력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 평범한 회사원이 스마트폰하고 결합을 했더니 투시 능력도 생겼고 동시성도 있어요. 파리의 연인하고 뉴욕의 연인하고 동시 대화도 가능합니다. 예, 이와 같이 애인이 2명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인이 1명밖에 없으면 한심한 사람이죠. 예. 하나도 없으면 무심하고요. 10명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이제는 뭐냐면은 휴대폰하고 결합해가지고 슈퍼맨이 되는데, 자, 우리가 24시간 휴대폰과 지금 같이 살죠? 휴대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물어봐야 돼요. 휴대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과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이제는 인류가 새로운 진화를 시작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진화가 뭐였느냐? DNA 변화예요.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낮아지고, 추운 지방에 살면 코가 높아지게 되고, 추운 지방에 살면 몸이 커져야 돼요. 표면적은 제곱에 비례하고 몸무게는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DNA 변화에서 인류의 첫 번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진화는 뭐냐? 학습으로 이루어졌죠. 자, 세 번째 진화는 뭐죠? 바로 사이보그로 진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이보그예요. 이미 기계와 합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은 뭐냐? 휴대폰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일부가 됐어요. 휴대폰은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유니크하고 그 자체가 프랙탈한 성격과 케이오틱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상이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느냐?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참 놀란 게 있어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인데 개미 집단이 다른 생명입니다. 개미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단이 어떤 개미들은 이빨 역할을 하고 어떤 개미들은 위의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생명입니다. 그런데 개미하고 똑같은 현상이 어디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인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바일 그 커넥티비티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즈를, 여러분들 사이즈를 하는 사람 있죠? 네, 사이즈. 그다음에 트윗,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통하면서 붉은 악마와 같은 이런 집단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붉은 악마는 집단 생명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입니다. 그것 스스로가 자기 조직화가 되어 있죠. 누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단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개미집을 보고 사람들이 참 놀란 게 있습니다. 개미집을 봤더니 개미들이 자기 무덤을 만드는 위치와 쓰레기장의 위치를 항상 제일 먼 쪽에 갖다 놔요. 그런데 이걸 누구 머리로 했는가? 이 개미 한 마리 잡아다가 물어봤더니 이놈 몰라요. 이놈 바보입니다, 한마디로. 알고 있는 언어도 개미 언어는 10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는 개미 언어를 가지고 집단한 개미는 뭘 만들어내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농경문화를 만들죠. 개미도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들을 누가 만드느냐? 개체가 아니고 집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은 집단의 지능은 개체의 지능보다 이 차원이 높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 일어나느냐? 인간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많아야 돼요. 이 떼거지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가 단순해야 됩니다. 언어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이 트윗 같은 거 보세요. 몇 개밖에 없잖아요. 팔로우, 언팔로우, 블락 뭐 몇 개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집단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신호의 패턴, 상호 교류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또 우리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붉은 악마를 처음에 본 사람들은 야, 누가 저 엄청난 일을 지시했느냐? 지시한 사람 없어요. 스스로 창발적으로 자기 조직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즉 종이 지금까지 늘 진화하면서 점진적 진화를 우리가 소진화라고 그러죠. 아주 격변의 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 혁신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대개 창조적 네트워크가 그 기폭제가 됩니다. 바로 그 기폭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 모바일 인터넷이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인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사람 뇌가 어디 있느냐? 뇌는 우리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외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뇌는 좌뇌, 우뇌가 아니라 외뇌까지 있어요. 그 외뇌가 한 개가 아니죠. 수많은 외뇌들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뇌를 합쳐서 이제 인간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전체가 나의 사고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발적 뇌의 자기 조직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제 과학이 복잡계 과학의 네트워크 이론을 만든 바라바시 같은 분들이 만든 네트워크 과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보면 놀라운 게 이 사람의 뇌 모양하고 여기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함부르크 시인데 함부르크 시의 모양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의 구조도 하고 여기 개미의 집단 구조도 하고 가만히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갈 것이냐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 촉발한 스마트 혁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본질을 파악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저보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구글 부사장이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잡스 형 있죠? 잡스 형. 잡스 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잡스하고 저하고 제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자, 빌 게이츠, 저하고 동갑입니다. 53년생입니다. 자, 빌 게이츠 오빠죠. 이 오빠가 한 얘기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세상은 뭐냐? 스마트 혁명이 벌어지고 있고, 이 스마트 혁명은 지금 우리가 PC 혁명보다 적어도 10배는 큰 혁명이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10배, 적어도 10배입니다. 기본적으로 혁명의 구조가 다른 거죠. 자, 그 혁명의 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자, 아바타를 혹시 안 보신 분? 없죠? 자, 두 번, 안 보신 분? 애인이 없구나. 무심한 사람이네. 자, 아바타를 2번 이상 보신 분, 손 들어. 이렇게 많잖아. 양심이 있으신죠? 양심이 있습니다. 애인이 2명 있으면 이렇게 2번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바타를 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아바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끼리 쥐들끼리 놉니다. 인간은 자더라도 아바타끼리 놀아요. 아바타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쌓아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아바타끼리 주고받은 것 많이 있죠. 자, 이 현상이 지금 우리가 뭐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면 이건 참 한심한 얘기했다. 이 20년 전에 스마트폰은 정말 원시적인 형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좋으니 저거 좋으니 이건 아무 차이가 없죠. 중국말로 좌부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마트 월드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스마트 월드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인간과 인간을 집단으로 만들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인간을 뭐하고 통합시키느냐? 위치하고 통합시키죠. 위치하고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스퀘어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위치하고 통합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에 필요한 돈. 돈이란 뭐냐? 정말 돈에 대한 정의가 어렵습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신뢰가 기반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스마트폰이 이걸 하고 있죠. 왜냐? 가장 그 사람을 잘 레코니션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시그널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암호보다 스마트폰은 네가 누군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상과 결합하고 있죠. 오규멘트 리얼리티가 가상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다양한 우리가 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윗에 들어가 있고 트윗의 계정 또한 서너 개 있고 자, 그럼 세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 미트도 있고 또 싸이월드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제가 댄디보이가 돼 있고 한쪽에는 뭐가 돼 있냐 하면은 마초 같은 사람이 돼 있고 한쪽에는 여성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 생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중인격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다중인격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죠. 또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이 아바타하고 결합되는 인간하고 정부 자체가 어느 프랑이 통합돼 가지고 정부 자체가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정부와 국민이 다시 또 집단 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제 또 스마트한 세상으로 통합되죠. 도로, 빌딩, 교통, 식당, 학교 전부 다가 스마트한 세상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은 그럼 이렇게 통합된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한스 모라백이 쓴 책 중에 마음의 아들,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앞으로 21세기 로봇은 10년마다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로봇의 기능은 어느 정도냐? 도마뱀 수준. 이것이 20년이 되면 학습을 해가지고 G 정도 되죠. 30년이 되면은 그 원숭이 정도. 그 다음에 40년이 되면 인간 수준. 50년이 되면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자 로봇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하나는 그냥 그놈들은 우리 하인이야. 그래서 로봇의 3대 법칙이 정도는 하인. 또 하나는 매트릭스와 같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로봇과 인간의 융합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어디 있느냐? 로봇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로봇이 어디 있느냐? 자, 스마트폰이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2030년, 40년이 되면은 인간의 마음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빠르면 20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B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놈은 뭐냐? 요놈은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육체적 접촉을 해서 낳은 아이가 육체 아이라면은 이건 내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이가 됩니다. 자, 이 마음의 아이가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느냐? 마음의 아이 A와 마음의 아이 B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끼리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서 이제는 나의 선조와 현재의 내가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통합되고, 인간이 다시 위치와 결합하고, 인간이 다시 가상과 결합하고, 인간이 도시와 결합하고, 인간이 인간과 결합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이 과거와 미래를 결합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계가 뭘 만들어내요? 태풍이 그러하듯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듭니다. 우리 세포를 분석해서 인간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을 분석해서 집단 생명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스마트 월드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 한국을 이끌어갈 여기 오신 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죠. 호모 모빌리언산, 스마트폰과 인간을 결합해서 새롭게 진화한다. 그리고 그 진화한 과정의 핵심이 모바일 컨버전스로 집단 생명이 창발되고, 스마트폰은 인간의 아바타로서 생명을 획득하고, 스마트폰은 그 자체가 생태계를 형성해서 플랫폼화하고, 또 정부 입정국은 소셜미디어로 국민들과 집단 생명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원의 시대를 넘어섰죠. 자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다 했어요. 이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지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인류 진화의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집단 생명화하고 있는 초기 형태의 인간들입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네. 자, 여기 소식받을 없어요? 자, 티아라 팬들. 없어요? 포미릿 없어요? 자, 2AM과 2PM의 차이를 아는 사람. 자, 태견이 나온 데는 2PM입니다. 이건 2PM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이 서로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강한 연결, 약한 연결 합쳐지면서 새로운 창발적 인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